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네, 오늘은 채무과다와 상속에 관련된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지인의 지인한테 전해 들었는데 최근에 그 스캠 사기를 당했대요. 투자를 계속 권유하면서 그에게 이익금을 보여주면서 이 돈을 찾으려면 더 큰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런 채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부부가 있었대요. 진짜 나쁘다. 딸이 두 분이 계시는데 따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이제 동반 자살을 선택을 하신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파산. 그렇죠. 파산이죠. 이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는 분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뭐 제1금융권, 2금융권 빚까지는 될지 몰라도 또는 뭐 캐피탈이라든지 또 이른바 사채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빌린 빚이라고 하는 사채도 파산 채권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회생과 파산이 또 달리 나뉘잖아요. 회생은 쉽게 말해서 나눠서 갚는 거고 파산은 그러한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재산도 없고 재산이 또 얼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모두 변제에 투입하고 그래도 남는 채무가 있을 때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을 다 받아들여주진 않아요.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왕 파산하는 김에 빚을 더 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린다든지 네. 도박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지가 않는 거죠. 파산과 회생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돕기 위한 겁니다. 파산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긴 상당히 하네요. 까다롭죠. 부분 입장에서 또 자신의 빚을 자녀에게 주기 싫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 빚이 안 넘어갈까요?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빚도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까? 고소를 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의 불쌍한 처지를 갖다가 어필을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도 좀 받고 파산 신청을 할 때 그러저러한 사정들을 잘 적어냈으면은 뭐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면 별도의 이제 회생이라는 또 제2차 차선책을 판단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그 자제분들은 네. 자녀분들은 무조건 내가 싫어도 그 빚을 떠안는 선택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더 많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죠. 정답! 네. 한정승인. 이거 한정승인. 제 건데요. 한정승인 말고 또 뭐? 상속 포기. 그렇죠.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빨리 집무사님 답변하세요. 상속 포기는 다른 분들에게 이제 이월된다고 할까요? 넘겨지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상속인이 누가 됩니까? 이 두 부부의 두 자녀가 상속인이 될 거 아닙니까? 민법상 1순위죠. 그렇죠. 이분들이 한정 승인을 하면 되죠. 한정 승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정해서만 상속을 받겠다.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부동산이 됐건 뭐 예금 채권이 됐건 받았다 치면 20억짜리 빚이다라고 치면 10억만 갚고 나머지 10억은 안 갚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한정 승인을 나는 자산만 상속을 받고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한정 승인의 주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속 재산 목록에 적혀 있는 이 재산의 한도 내로만 빚을 갚겠다라는 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딱 끝나요. 물론 한정승인에는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할 수밖에 없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몰랐을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해서 특별 한정승인 제도도 있는 것이고요. 상속 포기는 1, 2, 3순위까지 가요.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인 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치면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상치 못했던 오히려 이제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상속 포기를 하려면 1, 2, 3순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건 가능은 한 거예요. 가능은 하죠.
그러면은 그 빚은 없어지는 거죠. 넘겨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3개월이죠. 그 기한 내에 만약에 상속 포기를 못하면 그러면 다 또 하는 그렇죠.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결국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될 겁니다.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 받는 거네. 빚을 또 안게 되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 해야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들 명의의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돌려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재산을? 네네. 하더라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 그쵸. 왜냐면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빚을 또 안으니까. 네, 재산은 네. 부모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부모의 빚도 또 안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 재산이라는 게 분명히 소명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빚에 대해서만 한정 승인을 하면 자기 재산은 남게 되겠죠. 자기 재산은 지켜지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실생활에서 많지 않겠죠. 왜냐? 채권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것이 두려워서 명의만 아이들 명의로 돌려놨다면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민법 제406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 사행위 취소 소송. 그렇게 되면 자녀들 명의로 된 재산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부모 명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 명의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신 분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상속인들 명의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것은 채권의 집행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합법적 증여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전에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자녀들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이 재산은 이 자녀들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받았건 본인들이 벌어서 산 동산이 됐건 자기들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물려주신 채무 그것에 대해서만 부인만 하면 되죠. 한정 승인을 해서건 포기를 해서건 그러면 이 재산은 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쵸. 요즘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사기 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제의하면서 뭔가를 투자를 해보다라고 하더라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또 해보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행사 정효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